지난주에 아마 둘째 시간에서 배운 게 등기 청구권,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는 2.5점짜리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우리 특히 1차 보는 사람들. 우리 이제 뭐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가등기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가로 2번의 단독 신청. 그래서 공동 신청주의 뭐라고 써놨어요? 예외. 그건 봐봐요. 단독 신청이 너무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단독 신청의 공통점을 좀 뽑아봤더니 한 80%에서 90%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자, 단독 신청 그 옆에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써봐요. 공통점을 걸어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뭐라고 써놨죠? 표제부 등기들. 표제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고요. 세 번째는 자, 권리자, 의무자. 그 권자라는 것은 권리자예요.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이때는 단독 신청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고 몇 개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하나 자기가 샘플로 딱 하나 만들어놔요. 자, 단독 신청은 80~90%가 표제부 등기 아니면 등기의 진정성 보장,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하나 없으면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샘플 하나 딱 만들어놔봐요. 자, 이렇게 써놔볼래요? 뭐라고 써놨죠? 멸실 등기. 자, 여기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죠. 멸실 등기는 표제부 등기야.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단독 신청이라는 거예요.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 자, 그러면 등기 진정성 보장은 요 옆에다 수용 등기라고 하나 써놔요. 수용. 자, 수용.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 의무자 요 옆에다가는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다? 상속 등기. 상속 등기는 누가 없어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다.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러니까 다 해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단독 신청은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일단 기본 포맷을 잡아놓고 이제 다음 달에 가서 하나씩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나만 설명을 들어요. 자, 봐봐요. 해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혼동이 뭐예요? 읽어봐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혼동이야. 그럼 누가 없어요? 봐봐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권리가 바로 혼동이에요. 혼동은 누가 존재하지 않아? 의무자가. 그럼 혼동이란 말서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이라는. 그럼 혼동이 뭔지를 이제 배워보면 되겠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을에 대해서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이 전세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권리를. 을이. 그러면 이 사람은 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설정자가 되죠. 전세권 설정자가 돼. 근데 이 사람이 로또복권 요번에 이제 엊그제 인생은 역전이다 해서 요번에 이제 송년회 마지막으로 뭘 하나 샀어요? 복권을 샀어요. 당첨되면 제가 한 통 많이 낼게요. 자, 그래서 자동으로 하나 사놨어요. 평생 처음으로 한번 사보는 겁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사봐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여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몇 년? 2015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나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뭐야? 집 똥값으로 팔았지. 집 똥값으로 팔았죠. 그래서 이제 나쁜 일 하나 있었고, 어머니 이제 수술 받았죠. 제가 뭐 또 치아를 15개 뽑아서 치과 치료. 약간 지금 어순하죠. 근데 뭐가 하나 끼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정리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와가지고 제 마음은 모르고 꼭 이거 뭐예요. 와서 여기 봐요. 발음이 나쁘다 그래서 서러워 죽겠어요. 서러워게.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참아달라고 좀.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일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가면 내년엔 몇 년, 무슨 년이에요? 자, 그래 병신년이야. 병신년. 그렇죠? 자, 헌년은 가고 뭔 년이 와요?
센 년이 오네요. 네, 센 년에는 꼭 우리 합격을 해야 돼. 그랬더니 뭐 내년에 집사람이 야 병신년이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발음 똑바로 좀 말해요. 병신년. 병신년. 그래서 뭐 병신년 첫 출발을 저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쉴까 했더니 그래도 언제 와서 뭐 새해 첫 출발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1월 2일 날 수업하기로 한 겁니다. 굳이 뭐 안 와도 좋은데 사람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좋고 저도 여기 오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1월 2일 날 수업하기로 한 겁니다. 롤은 뭐예요? 그냥 수업하지 그 나름대로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로또 복권은 뭐였다? 38억에 당첨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 집을 사버렸어요. 사버렸으면 읽어봐요. 요런 소유권과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있죠. 요때 전세권이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걸 법률용어로 뭐냐? 혼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혼동이라는 것은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권리, 이게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죠. 그러면 혼동은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충분히 그렇게 끌어나갈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 그렇게 이제 끌어나가고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오른쪽 가봐요. 골칫덩어리가 하나 나와. 골칫덩어리 한번 봐봐요. 무슨 등기? 판결이라는 등기. 이게 골칫덩어리야. 그래서 2번에 자 판결이라는 등기.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고요. 자 작년에는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안 됐는데 올해는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 판결의 등기 요거 근데 판결의 등기는 요 옆에다 쓰지 말고 그 위에다 하나 써놔봐요. 자 우리 암기가 됐는지 한번 이렇게 참고 표시해 놔서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확정 판결의 종류. 그렇죠. 확정 판결의 종류. 자,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확인 판결, 그렇죠.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렇죠. 이렇게 써놔봐요. 자, 근데 자꾸 헷갈리지 말고 여기 봐봐요. 판결의 종류 그러면 자꾸 형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행 판결, 확정 판결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확정 판결이 아니라 뭐예요? 확인 판결이야. 헷갈리지 말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봐봐요. 자, 여기에서 판결문 자체가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게 있어. 뭘까요? 판결문 자체가. 잘 해봐요. 잘 생각해봐. 판결문 자체가 강제 집행력이 하나 있는 게 있어. 이행 판결이죠. 그렇죠? 이행 판결은 봐도 판결문 자체가 이행하라니까 다른 강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행 판결에 한해서 이때가 단독 신청이라는 거예요. 조심해 놔야 돼요. 우리 판결의 한 등기에서 형성 판결이 단독 신청이다. 이때 X.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라는 거야. 그러면 확인 판결은 그러면 무슨 신청이죠? 써놔요. 원칙이 공동. 얘도 공동 신청이 돼. 공동 신청이 돼. 그러면 오늘 딱 하나 잡을 거는 이때 판결이 한 등기에서 단독 신청은 무슨 판결을 지칭하고 있다? 이행 판결을. 요걸 조심하라는 거야. 이행 판결을. 이행 판결을. 그럼 작년에 출제된 게 형성 판결은 원칙이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죠. 근데 여기에서 A가 하나가 있어. 그 A를 꼭 잡아놔야 돼. 여기에서 자, 단입니다. 뭐라고 써놨죠?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는 A적으로 단독 신청이 됩니다. 자, 우리 형성 판결. 시험 범위에서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단독 자, 형성 판결이 딱 하나 시험 범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판결일까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A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단을 두 자로 얹지만 왜? 또 발음 안 되는 것도 하게 만드나요? 왜? 그렇죠. 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약간 이해를 이제 여기까지 적어놓고 이해를 한번 해봐요. 그럼 봐봐요. 몇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몇 사람. 그러면 지분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렇죠. 2분의 1.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입니다. 간주가 아니에요. 근데 요 A라는 사람이 5분의 4라고 우겨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몇 분의 1이죠? 5분의 1. 얘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럼 재판을 이제 붙는 거야. 그 재판을 판결하는 게 그게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근데 여기는 가만히 봐봐요. 자,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A가 승소하든 B가 승소하든 봐봐요. 판결문에 뭐가 나올까요? 판결문에 뭐가 나와요? 지분이 나오잖아. 지분이 나오죠. 그럼 만약에 A가 승소하면 얼마 나와요? 5분의 4, B는 5분의 1. 그럼 패소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 2분의 1 나오죠. 그럼 판결문에 지분이 나오니까 이 판결문 가지고 직접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소리야. 어서 말씀 잘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그래서 예외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게 제일 골칫덩어리야, 나중에. 판결에 안 등기해서 골칫덩어리가 요 공유물 분할 판결. 올해 2.5점짜리 여기서 나왔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형성 판결은 몇 조로 가요?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몇 조로 가? 187조로 가죠.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에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이렇게 되죠. 그럼 또 다시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물권 변동 시점은 법률행위 시점이다. 어때? X. 왜? 방망이 몇 번 두드려요? 3번. 땅. 그러니까 확정 판결시.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판결에 한 종류에서 뭐다 세 종류를 한번 기초공사를 해놓고 그럼 판결에 한 등께서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다.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다음 중 판결에 한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판결에 한 등기는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어때? X.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라는 거. 그걸 포인트를 잡으라고. 그럼 거기에서 예외조건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러면 그걸 두 개를 오늘 밑줄을 딱 끊어보자. 자, 의의로 한번 가봤어요. 자, 의의로 가서 거기 한번 줄 쳐놔요. 자, 어디다 줄 쳐놓냐면, 자, 거기 밑에 세 번째 줄 거나요. 성청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성청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을. 그러면 이번에 판결에 한 종류에서 세 번째 줄 쳐놔요. 자, 세 번째 줄. 무슨 글씨 크게 써놨네요. 무슨 판결? 이행 판결만. 거기 나와 있죠? 자, 그 정도 우리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해도 늦지 않고요. 자, 뒷장을 한번 더 넘겨볼래요? 쭉. 자, 쭉 한 겨 넘겨보면 240페이지로 가봐요. 자, 240페이지 3번 봐봐요. 무슨 신청이죠? 제3자의 안등기 신청.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또 세팅을 하나 이렇게 놔요.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참고 표시해서 이렇게 써놔요. 자, 이렇게 써놔요. 써놓고 오늘 이제 여기서는 두 개만 기초공사해 봅시다. 포괄성계인 별표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대의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거 채권자 대의 신청 이렇게 딱 세팅. 자, 그러면, 자, 이제 지문에 이렇게 이제 적어놨으면 지문 여기까지가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자, 당사자 신청. 그러면 당사자 신청용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임의 신청이다. 그럼 왜 임의 신청이냐?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사적 자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써놓고 이제 다 썼어요. 여기까지만 딱 써놓고 여기까지 지문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봐봐요. 우리나라는 임의신청,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임의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대리현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게 이제 지문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대리인. 대리인은 뭐인가 봐요? 제3자거든. 제3자거든. 자, 근데 오늘은 포괄 승계인하고 보다 채권자 대의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자,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이제 쓰지 마시고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이제. 아주 좋아요. 뭐라고 써놨죠? 아버지의 아들. 어제 무슨 날이었어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저는 한번 쉬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맨날 주야 통합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어제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뷔페집에 갔다 왔어요. 뷔페집에 처음으로 뭐 크리스마스 날 죽어도 안 간대요. 그래서 모시고 갔더니 빌어먹을 예약을 안 했더니 뭐예요? 가서 또 기다렸네. 또 1시간 20분을 기다렸네. 아니 뭐 갑자기 되게 뭐 순번이 많다고 그러대. 갑자기 그 시간에 1시간 사이에 갑자기 사람이 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모시고 왔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무슨 등기하죠? 자, 돌아가셨으니까 읽어봐요. 무슨 등기? 상속 등기하네. 이게 상속 등기야. 근데 여기 봐봐요. 자, 설명을 들어봐요. 갑이 매도인입니다. 저 사람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근데 갑이 어라트 이전 등기를 못 해줬어요. 잔금을 못 치러줬죠. 자, 근데 아직 다 법률행위 후에, 자, 갑이 돌아가셨어요. 아직 등기를 못 해주고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있죠? 읽어봐요. 그럼 누구죠? 갑다시가 되네. 갑다시가 뭐예요? 상속인이네. 그래서 읽어봐요. 상속등기, 상속인 등기, 같다, 다르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봐봐요. 너 한번 생각해봐라. 법을 처음 배운 사람한테 상속인 등기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명칭 좀 바꿔, 임마. 그래서 이걸 명칭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야. 읽어봐요. 이걸 포괄승계인이야. 포괄승계인.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죠? 매도인, 매수인이죠. 그러면 이때 상속인은 뭐예요? 포괄승계인은 뭐가 된다? 읽어봐요. 맞아? 제3자의 한 신청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제3자의 한 신청 무슨 승계인? 포괄승계인. 그러면 상속인 등기와 포괄승계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그래서 읽어봐요. 포괄승계인은 뭐의 한 신청이다? 제3자의 한 신청이야. 그러면 첫 강의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상속 등기, 어떨 때는 상속인 등기 다른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로사. 자 우리 선생 중에 가로사가 제일 많이 돌아간 선생님 누구예요? 민법 선생님. 또 한 번은 학교론 선생님입니다. 또 한 번은 굳이 고르라면 공법 선생님. 세 분들이 가로사로 많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요즘은 세법 공시법이 가로사로 돌아가기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8주 수업이니까 딴 데는 4주 수업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진도 스트레스예요. 그냥 돌아버리겠어. 그러니까 4주 수업을 하려면 어때요? 3시간씩 4주 수업을 하려면 3, 40이 12시간밖에 안 돼. 그럼 말 빨라야 돼? 안 빨라요? 빠르면 빠르다고 난리치고 뭐라는 거예요. 그럼 진도 안 끝나면 진도 못 끝낸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뭐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딴 학원 가면 제일 여유스러운 게 여기야. 천천히 하잖아요. 천천히 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민법 교수님이 학원을 뭐다 해보기 때문에 아는 거야. 공시하고 세법을 딸이 분리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딴 데는 5일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이제 민법 교수님은 6일 하자 차라리.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딴 데는 5일 수업하는 데가 많아요. 공시 한 주, 세법 한 주. 그러면 공시 한 주 하니까 며칠 만에 와요? 15일 만에 오잖아요. 반달 만에 오잖아. 다 제로 베이스가 돼가지고 깡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그래서 이제 말이 좀 빨라지면 빨라진다고 난리치고, 뭐 한다고 그러면 뭐 한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우리 세과목 선생님한테는 잘해주셔야 돼. 이 학원에서. 민법 교수님, 학교론 선생님, 그 다음에 공법 교수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부상 누구예요? 갑이죠. 신청은 누가 했어요? 갑다시가 했죠. 일체, 불일체.
불일치하죠. 원래 불일치하면 각하해야 돼. 등기 의무자와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와 신청서상 의무자가 불일치하면 다 각하하게 돼 있어. 그래서 각하하지 않는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포괄 승계인 등기. 또 하나 잡아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봐봐요. 원래는 어떻게 등기해야 되는지 봐봐요. 갑이 이렇게 등기했다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봐봐요. 근데 갑다시가 다이렉트로 등기해줬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빠졌어 안 빠졌어? 빠져서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 일정이라는 거야.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 일정은 우리가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특별 규정을 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27조에 포괄승계인한 등기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오늘 알 거는 오늘 첫 강의 들으니까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비교가 된다고. 간단하게 비교 두 개만 해봅시다. 상속 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요거는 공동 신청이죠. 얘하고 공동 신청해야 되거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근데 여기는 아버지가 뭐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냥 돌아가셨죠. 그럼 등기 원인은 뭐예요? 상속이죠. 아버지가 뭐하다 돌아가셨어? 매매하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되네. 법률행위. 그러면 상속인 등기에서 등기 원인은 상속이다. 어때? X. 뭐예요? 상속이 아니야. 법률행위가 되는 거야. 법률행위.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그거만 알면 되는 거야 일단.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맨 밑에 240페이지 개념 한번 잡아봅시다.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잘라봐요. 권리자 또는 의무자 줄 쳐놔봐요. 권리자 또는 의무자.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갑다시는 뭐라고 그럴까요? 왜 우리 아버지만 맨날 돌아가시게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다? 그러면 갑도 을도 돌아가시게 해보자. 그러면 을 다시가 있죠. 이 사람은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 권리자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맨날 갑만 돌아가시게 하니까 갑다시가 맨날 불만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을도 돌아가시게 하자. 그러면 을 다시가 있잖아. 그러면 요 매도인은 아무 말이 없으면 권리자다, 의무자다?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뭐라고 그런다? 읽어봐요. 포괄승계인에 대한 등기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2번에 가니까 박스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럼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것만 딱 잡아놓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반가로 2번을 가봐요. 맨 밑에 대의등기 신청 찾았어요? 예, 거기 1번을 별표 3개를 해놔요.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자, 이게 무슨 대의 신청이죠? 채권자 대의 신청입니다.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은 여기 이제 별표 3개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 이제 채권자 대의 신청 줄 거나 봐요. 자, 제목에다 줄을 거나 봐요. 채권자 대의에 대한 등기 신청해서 제목을 전체를 줄 거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봐요. 채권자하고 대의 신청하고 잘라봐요. 잘라놨어요? 네, 그럼 봐봐요.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뭐 했어요? 대의. 대의 밑에다가 제3자라고 써라. 아,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은 제3자에 의한 신청이구나. 그럼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써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인.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 그래서 점 찍고 채권자라고 써놔요. 자, 등기 신청은 채권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라는 거예요. 채무자.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채무자 요 옆에다가 가로 열고 등기 권리자라고 써놔요. 등기 권리자. 요거 등기 권리자를 이렇게 써놓고 요걸 행간편으로 딱 꺼놔요. 요 권리자를 의무자로 건치면 X가 돼. 요거 조심해야 돼. 채권자는 그러면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야 된다, 의무자야 된다. 권리자야 된다. 의무자가 나오면 틀려요. 그러면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 자, 문제 나가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채권자 대의 신청은 채무자가 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때도 채권자 대의 신청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불이익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익을 받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만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돼요. 요 자리가 이제 뭐에 지문에 등장하지만 찾아내기가 벅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개념 한번 다시 잡을게요. 이제 다 잡아냈어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란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읽어봐요.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선생님 저는 개념을 더 잡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써놔요. 자, 개념 나왔죠.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이란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 그래서 우리 아마 민법 교수님한테 요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채권자 대의 신청과 대리인과 신청 구별할 개념 해가지고 봐봐요. 자, 우리 한번 설명을 한번 요거는 들어봅시다.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본인. 읽어봐요. 상대방. 누구죠? 대리인이죠. 대리인입니다. 여기 이제 무슨 건이라고 배웠어요? 본인과 상대방, 대리인과 관계, 대리건, 대리행위, 대리효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대리의 3명 관계라고 배웠을 겁니다. 한번 더 이제 들어봐요. 자, 그러면 사고는 누가 쳐요? 대리인이 쳐죠. 그러면 대리인은 신청에서는 누구 이름으로 행사해요? 아니죠. 본인의 이름으로 행사하는데 사고는 누가 쳐요? 대리인 자신이 행위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고는 누가 수습해요?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그러면 대리인이란 그러면 얘가 본인의 이름으로 그게 행명주의입니다. 누가 행사해 직접? 대리인이 행사하죠. 효과는 누가 받는다? 본인이 받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누구 이름으로 행사해?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행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 이름으로 행사하지만 얘는 누가 행사해? 대리인이 행사하는 거죠. 그럼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채권자 대의 신청은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채권자 대의 신청. 근데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는 데는 행사할 수 있죠. 등기는 누가 청구했죠? 채권자가. 그럼 봐봐요. 이제 나갑니다.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봐봐요.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일치해 불일치. 그래서 나중에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관계를 따져놔야 돼요. 요 사이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럼 뭐다? 채권자 대의 신청. 조심해놔야 돼요. 그럼 채권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때 뭐다?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조심해야 돼요.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 불이익을 받아? 이익을 받아. 이익을 받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만 채권자 대의 신청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봐봐. 이제 응용이 되나 봐봐요. 응용이 이제 되는. 이제 이건 이거 봐요.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표제부는 권리는 사실이죠. 그러면 권리자한테는 아무런 해악이 가가 안 가? 안 가죠. 그럼 표제부 등기는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표제부 등기는 왜냐하면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는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야. 자, 봐봐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들어놔요.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아주 잘하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단계 나가지도 않는다고. 자,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쓸 필요 없이 잘 봐봐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도 대의 신청이 가능 불가능? 가능이 오케이네요.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뭔지를 봐봐.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잖아. 가구를 처음으로, 등기부를 처음으로 개설함으로써 읽어봐요. 채무자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도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야 나중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은 채권자 대의 신청. 형님들 또 며칠 지나면 이제 2달 후에 배우니까 맨날 그 2달 후에 오면 또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잡아놓으라고. 봐봐요. 자, 읽어봐요. 제목 자체에서. 채권자 대의 신청. 등기 신청은 누가? 채권자. 등기 명의는 누구로? 채무자 앞으로 등기해주는 걸 뭐라 그런다? 채권자 대의 신청이다.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신청은 누가? 채권자가. 대의는 제3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면. 그러니까 채권자는 제3자니까 읽어봐요. 뭐에 한 신청? 제3자에 한 신청이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요 골자는 나올만 하는 것은 지금 포인트를 다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칙은 무슨 신청이 원칙이다? 임의 신청. 누구야? 사적 자치. 뭐에 한 신청? 제3자에 한 신청. 그러면 포괄승계인. 그러면 상속등기와 상속인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줄 한번 그어놓자고. 왜 자꾸 밑줄을 한번 그어놓는지 아세요? 책에다 정을 좀 드리려고. 자, 그럼 어휘로 갑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해서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채무자의 권리의 등기 신청을 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 채권자 대의 신청. 이제 개념 잡아놓고요. 그럼 뒷장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기니까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거기 몇 페이지로 가냐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자, C를 봐요. C 찾았어요? A, B, C에서 C 맨 위에. 자, A, B, C에서 C 찾았어요? 자, 제가 어떻게 묻지나 잘 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은 채무자의 절차에 관여 없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할 등기.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의무자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 거기 행강편 딱 쳐놔요. 거기만 조심하면 돼요. 요건 달고서는. 그 자리 의무자를 권리자를 의무자로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당한다고. 그 자리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그래서 부탁하고. 자, 오른쪽 3번을 봐봐요. 오른쪽 3번. 자, 방가로 3번 찾았어요? 네, 대리nhân 신청 있다. 그 정도만 좀 잡아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도 자계약 쌍방대리와 관련돼서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244페이지로 가봐요. 244페이지. 3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신청 정보 및 정보 정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도 세팅을 이렇게 놔요.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신청 정보. 자, 전부 정보. 자, 신청 정보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자, 신청 정보 및 무슨 정보라고 써놨죠? 전부 정보. 일단 여기에다 줄 쳐놔볼래요? 정보 정보. 자, 앞으로 감각은 이렇게 익혀요. 모든 소리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진정성 보장이다 라고 써놔요. 이렇게 써놔봐요. 자, 여기도 요거 잡아놓으면 암기사유가 팍 줄어버려요. 암기사유가 팍 줄어져요, 나중에. 자, 그러면 청구 정보는 결론적으로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한다. 이렇게 항상 마인드를 잡고 이제 살을 좀 붙여나가면서. 자, 근데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죠. 그러면 이렇게 줄 쳐놓고 그러면 이렇게 하살표를 해놓으라고. 자, 원칙적으로 그러면 누구 거 제공해준다? 등기 의무자 거. 그렇죠. 의무자 거. 왜 의무자 거 제출해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원칙.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암기소요가 90%가 줄어버려요. 90%가 팍 줄어버려요. 줄어버려요.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는 뭡니까? 그러면 누구 거 제출해요? 매도인 거 제출해요? 매수인 거 제출해요? 매도인. 매도인은 뭐가 봐요? 의무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 거 제공해 준다며. 그러면 의무자가 없으면 무슨 신청해? 단독 신청이네. 그러면 상속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어때? X. 그렇게 이제 나중에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오늘 쓰지 말라는 소리에서 전부 다 파악한 거예요. 상속인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때? X.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으로서 의무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등기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상속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일단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적으로 익혀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면 끝이 없어요, 법학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런 것도, 그러면 원칙은 누구 거 제공해줘요? 등기 의무자.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난 것들만 이제 하나씩 제공하면 되죠.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봐봐요. 자, 우리 이제 머리에 이제 상식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틀려도 상식은 있는 겁니다. 읽어봐요. 주민등록번호. 권리자 거 제공할까요? 의무자 거 제공할까요? 권리자 거 제공하겠죠. 왜? 의무자는 벌써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누구 거 제공해야 된다?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 왜냐하면 등기 의무자는 등기부에 누가 적혀 있어요? 의무자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는 누구 거 제공해준다?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우리 몇 개 나중에 점검해두면 된다라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류는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류 보니까 거기 그러면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1. 등기 신청 정보 신청서네요. 2번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거래신고 필증 매매 목록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5번에 인감증명 등기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에 필요한 경우의 이를 증명하는 정보. 자, 7번 대리인에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8번의 주소 증명 정보. 9번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정보나 그 밖의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1번 도면. 12번 정관 또는 기타의 규약. 13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한번 서류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형님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언제 때 제출하고 언제 때 제출하지 않느냐. 요즘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무사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법률에 있다가 규칙적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개정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몇 개 중요한 것만 몇 개 서류를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오늘 이번 달 코스에는 요 정도만 잡아두라고요. 청구 정보라 무선성 등기 진정성 보장.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고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구 거 제출해준다? 등기 의무자 거. 무선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진정성을 봐. 그러니까 모든 서류는 진정성에서 진정성으로 끝나버린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필 정보. 무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읽어봐요. 척탁등기, 무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척탁등기는 진정성이 보장됐죠. 그러면 관공서 척탁등기 시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된다. 자, 그럼 또 하나 해볼까요? 뭐라고 써놨죠? 수형등기. 그럼 수형등기는 무선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수형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때? X. 제공할 필요가 없다. 감각을 자꾸 그렇게 익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 할 필요는 없어. 감각을 익혀서 충분히 문제를 끌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